자, 삼각함수 활용입니다. 50 또 똑같아. 다음 강부터 50 바뀔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도 않겠죠. 지금 도형에 대한 건데 도형이 연계되면 특성상 도형 자체가 혹은 좀 비슷하게끔 도형이 나온 걸 연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전 단원들과는 다르게 약간 그 도형의 특성들, 좀 특색 있는 도형만 찝어서 전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도형이 나오면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의미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삼각함수 활용만큼은 제가 OT나 설명회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도형도 도형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사인 법칙을 언제 쓰고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는 거야.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OT나 설명회에서 물어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뭔지 아느냐. 너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면 너도 아마 대부분이 똑같이 대답할 거야. 뭐냐면 공식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똑같은 학생분들에게 그래서 그 공식이 언제 누구를 쓰는지 구분할 수 있느냐 환경적으로 라고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한 3%, 4% 됐던 것 같아. 10%도 조금 넓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의 대답을 적어 드릴 겁니다. 뭐냐면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을 주로 쓰는 세 가지 환경은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 사실 이게 이번 강의의 거의 대부분이야. 뭐냐면 각도가 2개 주어지고 변의 길이가 1개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보단 사인 법칙을 많이 써요. 왜? 어차피 코사인 법칙은 각도가 1개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인 법칙은 3개니까 이게 훨씬 더 친숙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공식에 들어있으니 왜 저번에 누구야? 반지름 얘기 나오면 사인 법칙이 코사인 법칙보다 가깝겠구나 알아야죠. 세 번째 얘도 당연한 건데 사인 길이의 비율 혹은 길이 의 비가 나오면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코사인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코사인 법칙을 바로 전달을 한번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 문제 푸는데 코사인 법칙은 필요하지 않지만 선행 지식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이요.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과 반대로 각도가 1개가 나오고 변의 길이가 2개가 나올 때 코사인을 사인보다 많이 써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인 법칙도 가능은 하긴 합니다.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원 대신에 변의 길이가 3개가 다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거 아셔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얘도 길이비예요. 그러면 형 길이비가 겹치잖아 싶을 수 있지만 왼쪽 건 길이비가 2개만 주어져도 상관이 없고 얘는 3개가 무조건 다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가끔 트롤 같은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비율이 1개면요? 이건 비율이 아니에요. 제발. 사람 같은 질문이 돼야 돼. 1개는 비율이 아니라 그냥 값이겠죠. 이 인간아. 이해되시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머리에 들고 있어야 돼. 도형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필수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게 많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이구나.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겠구나라는 추론을 가지고 어떻게든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셔야 돼.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문제가 과조건이야. 지금 원본을 보시면 유제 53쪽에 2번이거든요. 이 친구가 BC 더하기 CP를 줬는데 오라고 이 길이랑 이 길이의 합이 사실 이 문제는 그걸 쓸 필요가 없어요. 왠지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사인 APC 사인 각 APC 나누기 누구예요? 사인 각 CAP. 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율을 나타내는 3가지 방법이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데 봐봐요. A와 B의 비율을 나타내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가장 무난한 게 A 대 B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 혹은 A분의 B를 줘서 비율을 준 경우 혹은 AP와 BQ가 같다라 그래서 A 대 P가 Q 대 P임을 이용하는 경우 3가지예요. 근데 이 문제는 분수를 줬으니까 결국에 뭐야? 사인끼리의 비율이다. 즉 사인끼리의 비율은 길이비랑 똑같다는 걸 이용하시면 돼. 그러면 APC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AC가 와야 되고 분모에는 CAP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CP가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변 길이의 비율을 구하시면 끝나. 근데 지금 문제에 사인 PCA를 줬거든요. PCA. 요각을 줬단 말이야.
요각에 대한 걸 접근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유리하냐면 보조선을 그려.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 제가 선별한 거예요. 이 보조선 그리는 행위를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90도로 끊었을 때 엇각이 되니까 이 각과 이 각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때 저 동그라미 각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루트 5였으니까 사인 값이 5분의 루트 5라는 건 얘가 5k일 때 얘가 루트 5의 k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이해됨? 그러면 요거까지 했을 때 피타고라스 쓰면 25 빼는 거니까 2루트 5의 k가 된다는 것까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도형 노트가 거의 다 똑같아서 첫 문제에 거의 다 적어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도형의 특징들만 보여드릴 거예요. 잘 봐요. 문제를 푸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주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 따라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아마 웬만한 직각삼각형 문제들은 다 풀릴 거예요.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단독으로 한 개가 주어져 있거나 혹은 직각삼각형이 두 개 이상이거나 이때 두 개 이상일 때 그냥 이상이 아니라 서로 닮음인 게 두 개 이상이어야 돼. 이해됨? 이게 닮음이 그냥 닮음이 요 놈이 한 개가 단독으로 한 개다가 아니라 닮음이 아닌 게 여러 개여도 케이스 1이라고 쳐야 돼요. 닮음인 거가 두 개냐 한 개냐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닮음이 한 개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 자음만 적읍시다. 고라스. 피타고라스 조지면 웬만해서 다 풀릴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인데 두 개 이상이다. 그럼 주로 뭘 쓰냐면 삼각비 나 닮은 비 이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친구도 2대 3인 거니까 2대 3인 거 이용하시면 PC의 길이가 2루트 5에다가 3분의 2 지점이니까 3분의 4의 루트 5 K가 되는 걸 아는 거죠. 이해됨? 그 다음에 AC는 누가 되는 거야? AC의 길이는 어차피 마주보는 변의 길이 5K인 거니까 5K 잡으면 어차피 K를 구하지 않고도 K 약분이 돼서 비율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누구예요? 4분의 3 루트 5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K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답이 3번으로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는 거야. 어때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과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 두 변의 길이 BC와 CP의 합을 이용할 일은 없다는 거, 없어도 답이 나온다는 거 아시면 무난하게 그냥 나오는 거죠. 도형에 대한 주로 나오는 것들 정리해 드린 거니까 이건 꼭 외우시고 우린 이어서 다음 문제로 한번 지나가 봅시다. 자, 9번입니다. 레벨 9번. 제가 이거 녹화를 안 누르고 말을 열심히 해놔가지고 그냥 이 그림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요 색깔 들어간 분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의 도형에 있던 조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랫동네에 지금 외접원의 넓이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요 놈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린 수직이등분선을 일단 무조건 그리셔야 돼.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을 통해 요 놈의 어떤 색깔을 입혀낼 건데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면 결국 요 선분의 길이들과 각 하나만 알면 사인 법칙으로 구하실 수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외접원은 사인 법칙 쓰기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3분의 파이가 각도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 9번 친구는 각도를 이용해서 3의 사인을 곱하면 이 길이 나오잖아.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죠. 그리고 요 길이는 3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이 길이 아니에요? 그걸 기존에 주어진 4라는 길이에서 요걸 빼버려. 그럼 이 길이 나오죠. 그럼 얘랑 얘가 똑같아지니까 피타고라스로 BD까지 구하고 BD가 BC랑 같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요각에 대한 사인값, 요놈분의 요놈 구해가지고 이 길이와 사인 법칙 땡기면 쉽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선별한 이유는 이 윗동네의 보조선 하나로 모든 길이들을 나타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는 보조선 그리는 거 한번 알고 가자는 취지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1번입니다. 이 친구는 레벨 2야.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MD와 AD가 같다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조건에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가 없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M과 N이 이 선분의 중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 즉 얘가 A라 그러면 얘가 A가 된다는 조건만 있는 거야. 그러면
요놈을 토대로 요놈 EA가 O라는 것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여러분들이 잘 못 찾으실까봐 갖고 온 거거든요. 연계되면 좀 이쁠 것 같아가지고 이 도형의 한번 성질들도 얘네가 이등변이 되는 이유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평행선이 나오는 거야. 평행선. 문제에 평행선이 나오면 물론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형, 얘는 평행하다는 얘기가 없잖아. 근데 얘는 있죠. 왜? 1대2, 1대2라는 비율이 유지되는 것만 봐도 요놈과 요놈이 평행할 수밖에 없죠. 왜? 윗동네 삼각형과 아랫동네 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으니까 비율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A니까 이 친구는 2A가 돼야 돼. 그럼 요놈과 요놈이 평행사 변형 된다는 게 일단 눈에 보이죠. 왜? 길이가 똑같아져 버리니까. 인정? 이해되나요? 그러면 요놈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잘 봐요. 이 친구에서 우리가 EA와 A야. 봐봐요. 만약에 평행선이 문제에 나오면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각을 표시하시는 게 유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봤을 때 어차피 요 각과 요 각은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행선이니까 요각, 평행사 변형이라 요각까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놈 토대로 봤을 때 왜 얘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까지 보이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야. 분명히 아실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 합이 누구예요? 파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죠? 요걸 이용하시는 거지. 그러면 요각 더하기 요각이 요각 더하기 요각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각과 이 각은 어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각도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즉 이 A가 5가 된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끝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이후에 풀이는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쌈뽕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튼 꼭 정리해보시고 이 성질들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유의미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우린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레벨 3 1번입니다. 이 친구는 그림이 딱 봐도 거지같이 생겼어요. 뭔가 수월할 것 같진 않은 느낌이 와. 그래서 원본 문제는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는데 아이디어 몇 개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죽었다 깨어나도 뭘 표시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첫 번째는 만약에 평행선을 기준으로 대각선 두 개가 나와. 그 다음에 요놈을 통한 삼각형의 비율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 요 친구와 요 친구의 닮음 관계는 반드시 이용을 해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선 정리인데 할선 정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긴 좀 그렇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할선 정리라는 건 원을 이렇게 쪼개. 이때 색깔이 같은 두 선분의 곱, 요놈과 요놈 길이의 곱과 요놈과 요놈 길이의 곱은 무조건 똑같아요. 근데 주로 수능에 뭐가 나오냐면 이 곱이 같다는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곱이 같다는 성질,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과 요 나비넥타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 관계인 게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닮음의 성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곧잘 나옵니다. 이 친구도 보시면 요놈과 요놈이 지금 할선 정리를 이용하기 딱 이쁜 두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닮음 관계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고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원주각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실 때 보라색과 빨간색의 비율과 빨간색과 보라색의 비율이 같다는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곱 외부곱을 따지면 할선 정리가 튀어나오는 거지. 괜찮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까지 선별한 겁니다. 어쨌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도형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고 도형에 대한 건 그다지 막 여러분들이 막 유의미하게 다룰 게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더 정리하고 우린 이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2번 문제입니다. 얘도 레벨 3 2번인데 구체적인 건 꼭 풀어봐. 제가 주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윗동네 삼각형과 아랫동네 삼각형을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요. 선분의 길이를. 근데 우리가 요 놈이 어쨌든 한 문자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야 좀 유의미한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적어 놓을게요. 얘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직선에서 여길 알파라 그러고 여길 베타 각이라 그래. 그럼 우리가 알파를 구하는 것과 알파 구하기, 베타를 구하는 거 있죠. 알파 구하기와 베타 구하는 행위는 똑같아.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의 가치가 똑같아요. 왜?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파이 빼기 알파, 파이 빼기 베타로 친구를 구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도형 문제에 웬만하면 다 나와. 그래서 이 도트 1을 꼭 알고 계셔야 돼. 뭐냐면 한 성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말로 할게요.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즉, 한 성분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면 공식의 외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서로 같긴 같은 거니까 동일한 성분이면 요 놈이 관계식으로서의 가치를 띠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놈에 대한 세타 값으로 왼쪽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요. 그럼 한 문자로 나타낸 세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이 딱 세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노트 1 때문에 이 각도가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럼 얘에서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하시면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마이너스지만 얘와 얘가 같다라는 관계식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이 문제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이 노트2가 어려운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놈에 대한 내용 정리까지 하시면 수능 특강에서 그냥 도형으로서의 어떤 특이점들은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여튼 여기까지 하고 우린 이제 수열로 넘어가 봅시다. 옷도 갈아입고 거기서 봅시다.